안녕하세요. 재미있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디즈니 극장용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2를 보고 왔는데요. 스포일러 후기를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먼저 제 감상평은요. 재밌었습니다. 장르는 범죄, 수사, 애니메이션으로 감독님은 두 분이신데 제러드 부시와 바이런 하워드 감독님입니다. 각본은 제러드 부시 감독님이 담당하셨고요. 주연은 지니퍼 굿윈 성우님이 주디 홉스 역, 제이슨 베이트먼 성우님이 닉 와일드 역, 그 외 많은 성우님과 배우님들이 목소리 연기를 하셨습니다. 개봉일은 2025년 11월 26일이고 상영 시간은 108분 정도 되며 상영 등급은 전체 관람가입니다. 영화의 짧은 시놉시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디와 닉은 1편의 사건을 해결하고 주토피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파트너는 서로 다른 수사 스타일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토피아에 100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파충류의 허물이 발견이 되면서 사건의 배후로 추측이 되는 비밀스러운 뱀을 추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의 전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디 홉스와 닉 와일드는 1편의 사건을 해결하여 주토피아 경찰서의 공식 경찰이 되는데요. 경찰관이 된 두 파트너는 밀수 조직을 잡는 작전에 투입이 되지만 주디와 닉의 상반된 성격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상관인 보고서장은 두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헤어지게 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파트너들을 위한 상담을 받으라고 근신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주토피아의 기후장벽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 기후장벽이라는 것은 주토피아에는 각 구역 장벽의 경계마다 동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기후를 만들어주는 엄청나게 큰 기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운 지방은 눈이 오게 만들어주고 더운 지방은 열을 방출하는 기후를 조절하는 장치인데 이것을 옛날에 에버니저 링슬리라는 시라소니가 개발을 해서 주토피아를 더 살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토피아 사람들은 그를 위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주토피아에는 파충류들이 함께 살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뱀이 에버니저의 기술을 훔치려다 가정부인 거북이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파충류들이 주토피아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주토피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충류 혐오와 공포를 남기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번 링슬리 가문에서 기후장벽을 개발한 10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티 중에 기후장벽 발명 일지를 공개해서 에버니저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고 해요. 주디는 밀수 조직 사건 때 뱀 허물을 발견한 것과 밀수 조직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가 링슬리 가문의 기념 행사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미입국한 어떤 뱀이 옛날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후장벽 발명 일지를 훔치려고 한다는 엄청난 추리를 하게 됩니다. 비록 근신 중이지만 주디는 닉을 설득하여 파티장에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몰래 잠입해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파티에 잠입해 들어간 주디와 닉은 그곳에서 주디는 링슬리 가문의 막내 아들 포버트와 친구가 되고 닉은 망토를 쓴 누군가가 파티에 침입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망토를 쓴 자는 게리라는 이름의 독사였는데요. 아까 전에 주토피아 동물들에게는 파충류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있다고 했잖아요. 게리가 딱 모습을 드러내니까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 아수라장이 됩니다. 게리는 링슬리 가족의 가장인 밀턴을 납치하고 발명 일지를 훔쳐 도주하게 되는데요. 주디는 게리를 추적하여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는데 갑자기 게리가 뱀이 나쁜 동물이 아니라며 이 발명 일지에는 가족을 도울 증거가 있다고 주디를 보고 애절하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닉이 나타나 게리를 제압하고 밀턴은 풀려나게 되는데요. 갑자기 밀턴이 주디와 닉에게 뱀을 죽이라고 사주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주디는 게리를 도와주는데요. 우연치 않은 사고로 인해 게리의 독
이빨이 쫓아오던 보고서장에게 박히면서 밀턴은 주디와 닉이 게리를 도와 공격했다는 누명을 씌워 경찰들이 체포하려고 합니다. 게리는 정체불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를 도와 도망치게 되고 주디와 닉은 일지를 가지고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제 도망자가 된 주디와 닉은 범죄 조직 두목인 미스터 빅과 그의 딸 푸르푸르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파티장을 벗어나게 됩니다. 미스터 빅은 1편에서 주디에게 딸의 목숨을 건졌던 빚이 있어 새로운 신분증을 주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지만 주디는 이를 거절하고 링슬리 가문의 범죄를 밝히고 뱀의 무고를 증명하려 하는데요. 그때 딸 푸르푸르가 파충류에 대해 잘 아는 비버 니블스 메이플 스틱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니블스는 그들을 주토피아의 외딴 지역인 습지 마켓으로 데려가는데요. 그곳의 깊숙한 곳의 어느 침몰한 유람선 안에 파충류들이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헤수스라는 이름의 바실리스크 도마뱀을 만나게 되는데 헤수스는 파충류의 원래 서식지가 주토피아의 북쪽 지역인 툰드라 타운 건설 중에 묻혔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돼요. 그때 경찰관들이 주디와 닉을 잡으러 오게 되고 게리가 나타나 발명일지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게리는 수중터널을 통해 도망가게 되고 주디와 닉이 수중터널을 타고 쫓아가지만 물로 이동하는 터널이었기 때문에 주디와 닉은 숨을 쉬지 못했고 닉이 주디를 구해 터널을 탈출하게 됩니다. 게리의 소지품에서 발견한 물품을 토대로 뱀이 갔을 법한 곳을 추측한 결과 산 위의 산장에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점점 더 닉과 주디의 의견차가 발생하여 갈등이 더 심화가 되고 말싸움을 하다 둘의 우정의 상징인 당근 녹음기를 부셔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정에 금이 간 상태에서 주디는 낡은 산장을 탐색하게 되고 닉은 뒤늦게 주디를 찾아 나서는데요. 그곳에서 주디는 여러 증거물들을 보고 링슬리 가문이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파충류를 쫓아냈다는 추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때 낡은 산장으로 경찰관들이 쫓아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면서 산장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주디가 위기에 빠지는데 게리가 나서서 포워트와 함께 구해주게 되고 닉은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주디는 게리에게서 증조 할머니 아그네스가 기후 장벽을 실제 만든 사람이었고 에버니저는 그의 공로를 가로채고 거북이 하녀를 살해한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뱀은 위험한 생물로 여겨져 주토피아에서 추방된 것이죠. 그리고 파충류의 도시는 에버니저의 계략으로 눈에 파묻히며 툰드라 지역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발명 일지의 원본을 아그네스가 파충류 도시의 자신의 집 어딘가에 숨겼고 게리는 그것을 찾아 파충류의 누명을 벗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 파묻힌 파충류 도시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발명 일지의 겉표지에 그려져 있는데 에버니저가 그것을 물감으로 덧 입혀서 지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열 감지를 할 수 있는 게리가 물감 아래에 숨겨진 도시의 위치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게리가 그 지도를 보고 파충류 도시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특허 서류 원본을 찾으러 가게 돼요. 하지만 눈 속에 도시가 너무 깊숙이 묻혀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예전에 파충류 도시에 엄청 큰 시계탑이 있었는데 기후 장벽으로 가서 도시에 전원을 공급하고 시계탑을 작동시켜서 눈이 덮고 있어도 시계탑의 빛이 보이게 만들어 그것을 따라가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툰드라 지역의 기후 장벽으로 가게 되는데요. 닉은 1편의 빌런 던 벨웨더를 비롯한 여러 범죄자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운 좋게 옆방에 같이 갇혀있던 니블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데요. 닉과 니블스는 경찰관 친구 벤자민의 도움으로 사막 지역 기후 장벽에 있는 주디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곳으로 가게 되고 기후 장벽으로 가던 주디, 게리 그리고 포버트는 또다시 경찰들에게 쫓기게 되는데요. 주디 일행이 잡히려던 순간 닉 일행이 나타나 방해를 하게 되고 주디 일행은 기후 장벽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주디 일행은 기후 장벽 제어실에서 파충류 도시의 낡은 시계탑을 작동시켜 눈 속에 파묻힌 파충류 도시를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그때
포버트는 주디와 게리를 배신하고 특허를 불태워 가족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그는 주디에게 뱀 독을 주사하고 변온 동물인 게리를 눈 속에 던져버린 후 주디를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 펜을 가져가 버립니다. 게리는 뱀이라서 변온 동물이라 추운 곳에서는 못 움직이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게리는 힘을 다해 쓰러진 주디를 품게 되고 주디의 체온으로 게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아니 근데 그때 또 경찰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한편 조금 늦게 기후 장벽으로 들어온 닉은 포버트와 해독제 펜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둘이 치열한 싸움 끝에 닉은 해독제를 얻어 게리에게 던져주고 게리는 주디를 치료하게 됩니다. 닉과 포버트가 기후 장벽에서 추락하는 위기의 순간 주디가 게리와 함께 닉을 구해내게 되고 서로에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화해를 하고 우정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포버트는 추락 후 살아남아 파충류의 도시로 가게 됩니다. 주디 일행이 추적하게 되고 한바탕 소동 끝에 포버트와 링슬리 가문을 체포하게 됩니다. 아그네스의 집에 도착한 주디와 닉은 특허증의 원본을 찾아내게 되고 주디와 닉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보고서장님은 독에서 회복하고 파충류들은 도시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게리는 가족들과 도시에서 제외하고 아그네스는 주토피아의 진정한 설립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닉은 새로 고친 당근 녹음기를 주디에게 건네주고 탈옥한 1편의 빌런 던 벨웨더를 포함한 범죄자들을 다시 잡기 위한 다음 사건 현장으로 향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엔딩 크레딧이 다 끝나고 추가적인 쿠키 영상에서는요. 주디가 당근 녹음기에 담긴 닉의 음성을 듣고 이제 외출을 하게 되는데 창가에 깃털 하나가 살포시 떨어지면서 여기서 진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번엔 영화의 해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특정 집단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차별적인 시선을 비판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여 연대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모든 동물들을 위해 기후 장벽을 만든 실제 주인공은 아그네스였지만 탐욕스러운 에버니저는 이 기술을 가로채기 위해 그녀에게 살인 누명을 씌웁니다. 다른 동물들은 아그네스가 파충류라는 이유만으로 포유류에 속한 권력자 에버니저의 선동에 동조하며 파충류들을 도시에서 내쫓아버리죠. 이러한 설정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비극적인 역사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내부에 깊게 뿌리박힌 외국인 혐오와 소수인종 및 성소수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낙인찍기를 날카롭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장벽 기술을 가로챈 에버니저의 행동을 보면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을 악마화하고 대중의 공포를 동력 삼아 분열을 조장하는 현대사회의 혐오 정치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부분들은 주디와 닉, 게리와 포버트의 관계를 보여주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디와 닉은 1편에서의 활약으로 도시를 구해 주토피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파트너는 수사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여우 닉은 안전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하자는 입장이었고 토끼 주디는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돌적인 빠른 수사를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야기를 진행하며 점점 갈등이 심화되었고 영화 중반에는 유대감이 높았던 두 파트너가 서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후 사건을 해결하는 소동극이 펼쳐지면서 서로의 속내를 밝히게 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갈라졌던 둘은 다시 화합을 하게 됩니다. 1편에서는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2편에서는 친구를 이해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더 성숙한 인간관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 캐릭터인 게리와 포버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게리는 자신의 종족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한 마음의 뱀 친구입니다. 게리가 비밀이 숨겨진 지도를 훔칠 때 보고서장님을 독침으로 찌른 것이 있지만 원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였으니까 제외하고 대부분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위기의 상황일 때 자신을 잡으러 오는 주디를 오히려 도와주고 모든 일이 다 밝혀지고 파충류 도시가 다시 개방된 후 주디의 식구들과 닉 그리고 다른 여러 동물들을 초대하고 병원의 보고서장님에게도 사과를 하기 위해 동물들과 함께 문병을 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게리는 포유류들이 파충류인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주디와 닉을 차별하지 않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으며 끝까지 좋은 친구로 남게 되면서 누명도 벗고 파충류들과 포유류들이 공존하는 더 멋진 도시를 완성하게 되죠. 역시 게리의 이야기에서도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더 밝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영화는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포와트는 게리를 도와주는 척 하다 배신을 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신의 가족을 위해 특허권 원본 서류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포와트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그 이유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아마도 가족들은 포와트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포와트는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게리를 도와주는 척 접근을 하는데 게리는 선한 마음의 친구이기에 자신과 다른 포버트를 친구로서 대해줍니다. 포버트는 여기서 자신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게리를 끝까지 도왔다면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이 다른 동물들과 행복하게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포버트는 위선자적인 모습을 내비치며 부정한 가족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화 속 포버트의 행보를 보면 현대사회에 소외된 개인이 왜 잘못된 신념을 가진 집단에 그토록 쉽게 매몰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포버트는 사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인정받지 못한 소외된 자이며 그의 가족이었던 부정한 링슬리 가문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남을 혐오하고 선동하는 기득권 집단의 전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 포버트는 그런 부정한 가문에서 자라오면서 파충류에 대한 혐오와 권력의 탐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자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는 스스로 달라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며 결국 배신을 택하게 되죠. 여기서 그가 말한 달라지고 싶지 않다는 것은 다름을 인정받지 못해 상처 입은 소외된 자가 역설적으로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또 다른 차별을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문의 추악한 실체를 알면서도 오직 그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악행에 가담하게 되고 이를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다름을 인정하고 감내해야 할 노력 대신 부정한 집단의 부속품이 되어서라도 뒤틀린 소속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비겁한 선택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버트에게 다른 동물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 기회가 분명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포버트는 가문의 추악한 전통을 끊어낼 용기보다 권력의 그늘 아래서 존재감을 확인받는 안일함을 택하게 됨으로써 영화는 이를 통해 잘못된 혈통이나 사상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 믿으며 악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하는 현대사회의 맹목적이고 삐뚤어진 추종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결론적으로 주토피아2는 포버트의 비극과 닉, 주디, 게리의 연대를 통해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공감하는 연대만이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유토피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영화의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더욱 성숙해진 관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주디와 닉의 관계는 1편에서는 친구를 처음 만드는 것에 이야기하였고 2편은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 간의 갈등과 소통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는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겪는 청소년 분들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성인들의 관계 문제까지 포함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큰 공감을 샀다고 생각합니다. 초반 닉과 주디는 서로 견해 차이로 갈등을 빚다 중반에는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후반부 닉과 주디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는 바쁜 사회 속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를 이해하고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시각적 상상력입니다. 초반에 추격 장면이 나오는데
와, 진짜 너무 신나고 화면의 구도나 물 흐르듯이 싹 스릴 있게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사고가 빵 터지는 자동차 추격신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자마자 1편보다 훨씬 더 기술이 발전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반 정도에 나오는 습지 마켓. 와, 새로운 볼거리예요. 바다사자, 물개, 돌고래 이런 것들을 현대인간 사회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도시를 형성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이디어가 너무 기가 막혀. 상상력이 대단해. 판타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의 특징들을 너무 잘 표현해서 영화의 코믹한 장면들과 섞어 넣는데 이야, 감탄이 나옵니다. 동물들의 디자인, 움직임, 표현, 그리고 시각적 은유 퍼펙트라고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화의 방향성입니다. 1편에 비해 코믹한 장면들이 훨씬 많아지고 영화의 이야기 구조가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도 명확하고 영화가 정말 화려합니다. 추격신이나 흥미를 유발하는 액션 장면을 부각시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격하지도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영화예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장점을 보면 이번 2편이 1편의 무거운 것을 덜어내고 대중성에 집중한 영화로 느껴지시죠? 다음으로 영화의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 전달 방식이 너무 단순해요. 1편을 저는 굉장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영화에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와 표현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를 들어 1편에 페미니즘, 성소수자, 소외계층, 인간관계, 다름에 대한 인정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기가 어렵고 무거운 주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회에 빗대어 표현하며 불편하게 보여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이 예술적으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편도 그런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지만 너무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단순하고 1편보다 메시지의 양을 덜어내어 그 빈자리를 코미디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영화는 대중적으로 아주 즐겁고 신나는 영화이며 흥행에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1편의 그 멋진 영화적 비유와 은유가 많이 퇴색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전작의 복제품 같은 느낌입니다. 주디와 닉이 친했다가 싸우고 떨어지고 사건을 추적하다가 반전으로 배우의 진범이 나오고 우여곡절 끝에 주디와 닉이 해결하면서 다시 둘이 화합하고 멋진 주토피아를 지켰다. 1편하고 구성이나 흐름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감독님이 화면에 변주를 많이 주셨어요. 아까 장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화면이 화려하고 기술 같은 것이 발전했다고 느껴져요. 또한 웃긴 장면들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나고 빠르게 진행되는 추격전도 나와요. 영화를 보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멀리서 봤을 때는 1편과 이야기 구조가 거의 유사하여 전작들을 본 관객들과 영화를 조금 많이 보신 분들은 대충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플롯을 더 깊게 꼬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영화를 추천드릴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인간관계를 표현한 작품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 압도적인 비주얼과 상상력의 업그레이드된 주토피아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 복잡한 생각 없이 신나고 재밌게 영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 쉬운 방향성과 화려함 덕분에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호불호 없이 함께 웃으며 볼 수 있는 최고의 가족 영화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영화의 티어리스트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를 2랭크에 두었는데요. 이번에 시청한 애니메이션 주토피아2는요. C랭크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1편 이후 닉과 주디에게 새로운 사건이 닥치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을 더욱 성숙하게 표현했으며 전작보다 화려한 액션이나 새로운 볼거리 그리고 뛰어난 상상력으로 눈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쉽고 뚜렷하며 코미디적인 웃긴 장면도 많이 나와 영화를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주말에 가족 또는 친구, 연인들과 함께 보세요.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주토피아2의 스포일러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